노스요크의 영 스트리트를 걷다 보면 표지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BTS대로 글자는 붉은색이에요. 정규 5집 아리랑의 색입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9월 23일. 그날이 지나면 이 이름은 사라져요. 도시가 한 그룹에게 이름을 빌려준 기한이 딱 거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이번 투어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국경 아래쪽에서는 기한도 제막식도 없이 종이 한 장에 서명이 이미 끝나 있었거든요. 한 주의 주지사 이름으로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종이 한 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토론토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캐나다 토론토시는 8월 21일에 노스요크 블러바드에서 핀치 애비뉴까지 이어지는 영 스트리트 구간에 임시 이름을 붙이는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바로 BTS대로예요. 표지판은 9월 23일까지 유지됩니다. 같은 날씨는 8월 22일과 23일 이틀을 BTS 위켄드로 공식 선포했어요. 네이선 필립스 광장에 토론토 사인은 보라색으로 켜졌고요. 토론토 공식 관광 마케팅 기관은 코리아타운과 한식당, 경기장 가는 길을 정리한 주말 안내서를 따로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공연은 로저스 스타디움에서 이틀 동안 열렸고 2번 다 일찌감치 전석 매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화제였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달에 국경 아래쪽에서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문서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미국 일리노이주입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주지사가 이달 초에 선언문 하나에 서명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8월 27일과 28일 이 이틀을 일리노이주의 BTS의 날로 한다. 도시가 아니라 주입니다. 시청이 아니라 주지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바깥에 알려진 건 8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하나가 더 알려졌어요. 시카고의 상징인 윌리스 타워가 이틀 내내 밤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보라색으로 켜진다는 겁니다. 공연장은 솔저필드예요. 시카고의 호숫가에 있는 그 큰 경기장 맞습니다. 8월 27일과 28일 2번 다 밤 8시 시작. 두 공연 다 매진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이 경기장에서 단독 공연의 주인공으로 선 건 2019년이 마지막이었어요. 7년 만입니다. 그 사이에 멤버 7명은 전원 군 복무를 마쳤고 그룹은 완전체로 돌아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공연이 매진된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방탄소년단이니까요. 놀라운 건 그게 아닙니다. 왜 한 주 정부가 이 이틀을 자기 공문서에 적어 넣느냐?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쪽이 소속사도 아니고 공연 기획사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청한 쪽은 팬들이었습니다. 시카고의 팬 모임인 시카고 BTS 아미 그리고 하나 센터라는 단체입니다. 하나 센터는 시카고 어빙파크에 있는 비영리 단체예요. 음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이민자를 돕고 이민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조직이에요. 이 두 곳이 함께 주지사에게 청원을 넣고 그 청원이 실제로 주지사 서명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두 단체는 청원과 동시에 시카고 도심의 스카이라인 전체를 보라의 퍼플로 물들이자는 캠페인도 시작했어요. 보라에 암이라면 다 아는 그 말이죠. 미국 중서부 최대 도시의 밤하늘을 한국어에서 나온 단어 하나로 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승인이 났어요. 여기서 잠깐 이 문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카고 선타임스와 WBG, 시카고가 전한 바로는 프리츠커 주지사는 선언문에서 방탄소년단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 그리고 세계적인 자선 활동에 보여준 헌신을 기린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신건강, 자기 사랑, 세계적 자선. 음반 판매량이 아니에요. 경제 파급 효과도 아니고요. 캔 매출도 아닙니다. 한 주 정부가 외국 아티스트를 공문서에 올리면서 근거로 든 게 이런 단어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 캠페인을 이끈 사람의 말도 남아 있습니다. 일리노이 BTS 선언 이니셔티브의 대표 조직자 타메카 댄슨이 낸 성명이에요. 그는 이 일이 단순히 공연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는 메시지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그리고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 그룹의 메시지가 일리노이 안에서 실제로 만들어낸 시민적 영향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선언문을 이끌어내고 스카이라인 점등을 제안하면서 시아게와 태평양 지역 출신 주민들의 존재를 더 잘 보이게 하고 디지털 접근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돕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음악 이야기가 어느새 지역 사회 이야기로 넘어가 있죠.
미국 쪽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투어가 미국 동부를 지날 때 메릴랜드 주지사 웨스 무어는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에 30초짜리 환영 영상을 올렸어요. 한글 자막까지 넣어서요. 영상에서 그는 7사람이 함께 품은 하나의 목표가 서로 다른 문화와 지역과 언어라는 벽을 넘어 세상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죠. 정말 대박이라고요. 그래서 미국 주지사가 한국어권 팬들을 향해 그런 표현을 골라 쓴 겁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또 다른 그림이 있었습니다. 현지 매체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스트립을 다시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썼어요. 이 기사에서 눈에 띄는 건 숫자였습니다. 정규 5집 아리랑은 3월 20일에 나왔죠. 발매 첫날에만 400만 장 가까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예요. 그룹의 종전 첫 주 기록을 하루 만에 넘어선 겁니다. 스포티파이에서는 발매 첫 24시간 동안 1억 1천만여 회가 재생됐습니다. K-팝 앨범 가운데 하루 최다 재생이자 그에 나온 모든 앨범을 통틀어서도 하루 최다였어요. 또 미국 빌보드 200에서는 첫 주에 64만 유닛이 넘는 앨범 환산 판매량을 기록했고 그중 실제 판매만 53만 장이 넘었습니다. 빌보드가 유닛이라는 방식으로 집계를 시작한 게 2014년 말인데요. 그 이후로 그룹 단위 아티스트가 기록한 가장 큰 한 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반대쪽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대목을 빼놓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미국의 주지사 선언문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이 아니에요. 또 예산이 붙는 것도 아니고요. 주지사실은 해마다 수백 건의 기념일 선언문을 발행합니다. 지역축제, 기념주간, 협회 창립일, 스포츠팀 우승, 서명 한 번에 하루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거 그냥 종이 아니냐. 관광객 10만 명이 오는데 주지사가 마다할 이유가 있느냐. 결국 지역경제 홍보 아니냐. 그럼 맞는 지적입니다. 저는 이걸 부정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공연 이틀 동안 솔저 필드에는 5만 석 규모의 관중이 2번 들어옵니다. 합치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도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호텔이 차고 식당이 차고 교통이 붐빕니다. 정치인이 여기에 이름을 얹고 싶어 하는 건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계산이죠. 그런데요, 이제 바로 그 계산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세 군데 있습니다. 첫째, 청원 주체입니다. 경제 효과가 목적이었다면 움직였어야 할 쪽은 공연기획사나 관광청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서류를 들고 간 건 팬 모임과 이민자 단체였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가 K-팝 그룹의 기념일을 요청한다. 이건 관광 홍보로는 설명이 안 되는 조합이에요. 둘째, 문서의 언어입니다. 경제 효과가 목적인 선언문은 문장에 그게 드러납니다. 방문객 수, 지역 경제 기여, 일자리 같은 단어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선언문에 들어간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정신건강, 자기사랑, 자선. 셋째, 시간표예요. 공연은 8월 27일과 28일입니다. 그런데 서명은 이달 초에 이미 끝나 있었어요. 관중이 도시에 들어오는 걸 보고 나서 얹은 게 아니라 들어오기 몇 주 전에 결정된 문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지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효력이 없는 종이를 굳이 만들려고 팬들이 청원서를 쓰고 주지사가 서명까지 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세 가지 층으로 나눠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층은 규모의 문제예요. 지금 진행 중인 아리랑 월드 투어는 23개국 34개 도시에서 80회가 넘는 공연으로 짜여 있습니다. 솔저 필드 쪽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K-팝 투어이자 방탄소년단 본인들의 사상 최대 투어예요. 도시 하나가 이런 일정 위에 놓인다는 건 그 도시 입장에서는 몇 년에 한 번은 순번을 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 시청도 주지사실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층은 팬덤의 형태예요. 여기가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팬덤은 표를 사고 응원봉을 흔드는 집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미는 그렇게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캐나다 쪽 공영방송 보도에도 그 장면이 남아있어요. 토론토에 팬 모임을 만든 사람은 4년쯤 전에 삶이 막혀있다고 느끼던 시기를 지나면서 음악을 통해 출구를 찾아보라는 가족의 권유를 받고 직접 모임을 꾸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 모임은 지역 행사와 팬 미팅을 열어요. 공연이 없는 날에도 굴러가는 조직인 겁니다. 시카고도 마찬가지였고요. 청원서를 쓰고 담당 부서를 찾고 지역 비영리 단체와 손을 잡고 점등 시간을 협의합니다. 이건 팬 활동이라기보다 시민 활동의 문법이에요. 그리고 행정기관은
시민활동의 문법으로 들어오는 요청에 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층은 왜 하필 이민자 단체였느냐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이번 사안에서 가장 흥미로웠어요. 미국에서 아시아계 주민의 존재감은 오랫동안 통계 안에서만 다뤄지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의 이름 앞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지사가 서명하고 도심 건물이 켜지고 지역 매체가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 입장에서 방탄소년단의 이틀은 자기들이 10년 동안 못 만들던 주목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창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정치의 문을 열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정부도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종류의 문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갈 게 있습니다. 같은 달에 벌어진 두 사건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에요. 토론토는 도로 표지판입니다. 눈에 보이고 사진이 찍히고 9월 23일에 사라집니다. 일리노이는 문서예요. 사진 찍기에는 심심하죠. 그런데 주의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10년 뒤에 누가 2026년 8월에 일리노이 기록을 뒤지면 거기에 이 이름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오래 갈까요? 저는 사라지는 표지판보다 아무도 사진을 찍지 않는 그 종이 한 장이 더 멀리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는 앞선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이 그룹은 유엔 총회 무대에 섰어요. 대통령 특사 자격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백악관에 초청받았죠. 그날 이들이 꺼낸 주제는 음반도 투어도 아니었습니다.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였어요. 공연장이 아니라 브리핑룸에서 차별을 멈춰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때 미국 언론의 반응은 반반이었어요. 가수가 왜 저기 있느냐는 반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어떻게 됐죠? 이번에는 아시아계 주민의 가시성을 높이겠다면서 이민자 단체가 먼저 이 그룹의 이름을 들고 주지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예전에는 그룹이 미국의 문제를 향해 말을 걸었다면 지금은 미국의 지역사회가 자기 문제를 말하기 위해 이 그룹의 이름을 빌리고 있습니다.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이 바뀐 겁니다. 저는 이 문장을 쓰면서 조금 오래 멈춰 있었어요. 이제 8월 27일 밤을 한번 그려볼게요. 저녁 8시 솔저 필드에서 공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0분 뒤인 밤 8시 30분 호숫가에서 조금 떨어진 도심에서 윌리스 타워에 보라색 불이 들어옵니다. 11시까지 꺼지지 않아요. 그 다음날 밤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경기장 안에 있는 사람은 5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불빛은 표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요. 퇴근길 버스 안에서도 보이고 강 건너 아파트 창문에서도 보입니다. 공연장에 못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 도시가 대신 켜준 응원봉인 셈이에요. 낮 풍경도 있습니다. 8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버킹엄 분수 앞에서 이틀 연속으로 팬 행사가 열립니다. 차이나타운과 도심 곳곳에서도 모임이 잡혔어요. 공연 티켓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는 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조금 떨어져서 봐주세요. 미국의 공식 기념일 선언이라는 형식은 원래 누구를 위한 것이었죠.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 지역에서 오래 일한 단체, 세상을 떠난 자국의 인물, 지역 우승팀, 그러니까 안쪽을 향한 의뢰였습니다. 그 형식이 이번에는 한국어로 노래하는 7명을 향해 열렸어요. 그것도 팬들이 밀어서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서구의 권위 있는 기관들은 오랫동안 K-팝을 자기 분류표 안에 넣는 방식으로만 다뤄왔습니다. 어느 부문에 넣을지, 어느 칸에 적을지 평가하는 쪽에 늘 자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일은 그 구조 밖에서 벌어졌습니다. 누가 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행정기관이 자기 달력을 내준 이야기입니다. 심사도 없고 후보도 없고 투표도 없어요. 그냥 이틀이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시상식 관계자도 평론가도 대형 매체도 아니었어요. 시카고에 사는 팬들과 어빙파크의 작은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진짜 판이 바뀌었다고 느꼈어요. 평가받는 자리에 앉아있던 쪽이 어느새 무언가를 받아내는 쪽에 서 있잖아요. 이번 주말 토론토 풍경도 그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현지 방송 보도를 보면 팬들은 공연 당일 오후 3시부터 경기장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리랑 투어 굿즈를 입은 사람, 좋아하는 멤버의 이름을 새긴 유니폼을 입은 사람, 쓰인 뮤직비디오에 나온 세일러 모자를 쓰고 온 사람, 그중 한 명은 2018년부터 팬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12살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사가 굉장히 개인적인데 그런 노래를 요즘 보기 어렵다고요. 12살에 만난 노래를 20살이 되어 다시 보러 온 겁니다.
그날 하늘은 어두워졌고 천둥이 쳤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측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안내했어요. 그런데 돌아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지금 도시 단위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쌓인 장면이 결국 행정문서의 문장으로 옮겨갑니다. 숫자 쪽도 잠깐만 보고 갈게요. 정규 5집 아리랑은 3월에 나온 앨범입니다. 그런데 8월까지도 미국 빌보드 200 상위 10위권을 오르내렸어요. 통산 13주째 톱10에 이름을 올렸는데 한국 가수의 앨범이 이 차트 톱10에서 13주를 채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전체 차트로는 18주 연속이었고요. 심지어 이 앨범은 7월 하순에 순위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빌보드는 그 이유 중 하나로 7월 19일 월드컵 결승 하프타임 무대를 짚었어요. 그날 이 그룹이 부른 곡은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2020년 노래죠. 6년 전 노래로 결승전 하프타임을 채운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차트에서 반년 가까이 버티고 월드컵 결승 하프타임에 서고 캐나다 도시가 도로 이름을 내주고 미국의 한 주가 이틀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합니다. 이게 전부 같은 해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인기라는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한 그룹이 여러 나라의 공적 일정 안으로 들어가 버린 상태예요. 토론토 쪽 과정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재미있습니다. 이 도로 이름은 시장이 즉흥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토론토 시의회가 7월 말에 열린 회의에서 릴리 척 시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채택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회의록에 남는 정식 절차를 밟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의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공연 기간을 아예 BTS 위켄드로 선포해달라고 당국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어요. 소속사 쪽은 지식재산권 사용 승인 문제를 현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도시가 먼저 움직였고 회사는 뒤따라 서류를 검토하는 순서였던 겁니다. 보통은 반대잖아요. 회사가 마케팅을 기획하고 도시가 협조하는 게 일반적인 그림이죠. 이번에는 순서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정하게 짚을 게 하나 더 있어요. 도시나 주가 특정 아티스트의 날을 지정한 사례 자체는 미국과 캐나다의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역 출신 음악인 오래 활동한 밴드, 세상을 떠난 예술가. 드문 일이라고까지는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사상 최초라는 식으로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을 얻는 순간 이야기 전체가 가벼워지니까요. 다만 조건을 하나씩 붙여보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그 도시 출신이 아니고 그 나라 말로 노래하지 않고 그 나라 국적도 아닌 팀입니다. 그리고 요청한 쪽이 업계가 아니라 주민들이에요.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는 경우를 저는 떠올리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슷한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있다면 정말 궁금해요. 시카고라는 도시를 놓고 보면 또 다른 층이 보입니다. 이 그룹이 솔저필드에 마지막으로 섰던 게 2019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도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디까지나 공연이었어요. 경기장 안의 사건이었죠. 경기장 밖의 도시는 평소와 똑같이 굴러갔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은요, 경기장 밖에서 벌어지는 일정이 더 많습니다. 분수한 모임, 차이나타운 행사, 도심점 등, 그리고 주 정부 문서, 공연은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같은 팀이 같은 경기장에 돌아왔는데 도시가 반응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저는 이 변화가 이번 이야기의 진짜 뼈대라고 생각해요. 팬덤이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이유도 짚고 갈게요. 아미는 한 나라에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한국 팬이 잠들 시간이면 남미 팬이 이어받고 북미가 잠들면 또 다른 시간대가 움직입니다. 이 구조가 온라인 투표에서만 작동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행정청원도 똑같습니다. 서류 양식을 찾아내는 사람, 담당 부서에 연락하는 사람, 지역 단체와 연결하는 사람, 영어로 문안을 다듬는 사람, 역할이 자연스럽게 나뉘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주지사 서명이 찍힌 문서로 나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세계 어느 문화 산업에도 없는 자산이라고 봐요. 회사가 돈을 주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 캠페인의 이름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보라의 퍼플. 이 말의 출발점을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2016년에 한 콘서트였어요. 객석이 보라색 물결로 뒤덮인 걸 본 비가 무지개의 마지막 색인 보라처럼 오래 서로를 믿고 사랑하자는 뜻이라며 만들어낸 말이죠. 공식 문서에 있던 단어도 아니고 회사가 기획한 슬로건도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한마디였어요. 그 한마디가 10년 뒤에 어디까지 갔는지 보세요. 그래서 미국 중서부 최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칠하는 공식 캠페인의 이름이 됐습니다. 시카고 시민들은 이번 주에
한국어 단어 하나를 도시 이름 옆에 붙여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네, 번역도 없이요. 저는 이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건 원래 힘이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흘렀어요. 문서에 적힌 정신건강이라는 단어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룹의 노래는 오래전부터 불안과 자기 의심 같은 감정을 정면으로 다뤄왔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는 캠페인을 몇 년씩 이어왔고요. 그리고 이번 토론토 현장에서 팬들이 한 말도 결이 같았습니다. 가사가 개인적이라서 좋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주지사실이 선언문에 적어놓은 문장은 행정이 지어낸 홍보 문구가 아니라 팬들이 10년 넘게 해온 말을 옮겨 적은 것에 가깝습니다. 청원서를 쓴 사람들이 그 언어를 그대로 가져갔을 테니까요. 그래서 문화가 행정의 문장을 바꾼 셈이에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주 하던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이번에 상을 받을까? 어느 부문의 후보로 오를까? 서구 매체가 인정해줄까? 전부 저쪽이 주어인 질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은 주어가 다릅니다. 시카고에 사는 팬들이 청원서를 썼고, 또 이민자 단체가 함께 이름을 올렸고, 주지사가 서명했고, 도시의 가장 높은 건물이 이틀 동안 보라색으로 켜집니다. 누가 인정해줬느냐가 아니라 누가 움직였느냐로 문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8월 27일과 28일이 단순한 공연 이틀로 기억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주지사 선언문은 그냥 형식적인 종이일 뿐일까요? 아니면 팬덤이 문화로 행정을 움직인 첫 장면으로 남을까요? 그리고 다음 도시는 어디가 될까요? 로스앤젤레스가 남아있고 그 다음은 보고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